다음 중 아래 이제 워크시트에서 우리 이제 학과가 있대요. 학과가 이제 멀티미디어 2고 그리고 점수가 있대요. 점수가 이제 90 이상인 그 인원수를 이제 구하기 위한 그 수식이래요. 옳지 않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름도 있고 학과도 있고 점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과가 이제 멀티미디어인 거 그거 이제 찾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점수가 90점 이상인 그 사람들을 찾아줘야 돼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이제 인원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학과에 대한 그 조건과 점수에 대한 그 조건 사이에 보니까 이거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면 멀티미디어인 게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고 그때 점수가 이제 90점 이상인 그 사람이요. 90점 이상인 게 지금 95가 있고 99가 있죠. 얘는 81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람들의 뭘 구해라? 우리 이제 인원수를 구해라. 그거죠. 인원수는 몇 명이다? 2명. 그렇게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수식을 이제 작성하는데 그때 틀린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동그라미 1, 2, 3, 4번을 봤을 때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은 맨 앞에 맨 뒤에 보니까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죠. 그 얘기는 동그라미 1, 2, 3번은 배열 수식으로 이제 작성했다 그 얘기고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중괄호가 없죠. 그 얘기는 배열 수식이 아니다. 일반 수식이다. 그 얘기요. 지금 마지막 4번에 보니까 count if s라는 그 함수가 이제 사용이 됐어요. 자, 우리 count if s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보자고요. count if s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첫 번째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첫 번째 조건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칸이 좁아서 제가 그 밑에 줄을 쓴 거예요. 그 뒤로 계속 써주는 거예요. 그 뒤에다가 두 번째 조건 범위 지정해주고 두 번째 조건 쓰면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세 번째 조건 범위 컴마 세 번째 조건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개 조건들을 count if s라는 그 함수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개 조건을 썼다. 그러면 그 모든 조건들 내가 작성한 모든 조건들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count 개수를 구해달라 그 얘기요.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만약에 두 개만 썼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4번부터 보자고요. 자, 지금 이제 B의 3에서 B의 9번 이 영역을 잡았어요. B3에서 B의 9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만큼의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멀티미디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러면 멀티미디어가 지금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보니까 범위가 지금처럼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C3에서 C의 9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점수가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영역의 그 점수가 90점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영역에서 90점 이상인 게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조건을 우리가 썼을 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하고 두 번째 조건하고 만족하는 걸 보면 얘는 이제 첫 번째 조건만 만족하죠. 두 번째 조건은 이제 만족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두 번째 조건만 만족하고 얘도 두 번째 조건만 얘도 이제 두 번째 조건만 만족하죠. 근데 얘는 요 사람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두 번째 조건만 만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두 개 있다라고 해서 우리 개수를 세워주면 이제 2하고 정상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한 것처럼 결값이 나온다고요. 해서 우리 4번은 이제 올바른 그 수식입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걸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4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1, 2, 3번 요 세 개 중에 이제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그때 우리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배열 수식으로 이제 인원수를 구하는데 그때 sum이라는 함수와 if라는 함수를 같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sum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는 count만 사용을 했어요.
우리 배열 수식에서는 인원수, 개수 구하는 그 공식이 딱 정해져 있죠. 우리가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인원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때 그 세 가지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방법을 보게 되면 얘는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만 이용한 거예요. 해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에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인원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sum하고 if를 같이 쓴 건데 sum하고 if를 같이 썼으니까 여기서 우리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에 뭐를 내보내달라? 우리 1을 내보내달라. 1을 내보내서 그 1의 sum,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인원수가 구해진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count하고 이제 if를 같이 쓰는 그 방법이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두 번째 방법처럼 방법이 똑같아요. if 뒤에 있는 거 요만큼만 보세요. if 뒤에 있는 거 요만큼만 보면 얘랑 똑같다고요. 앞에 이제 sum이 붙었냐 count가 붙었냐 그 함수 이름만 다르지 그 뒤에 있는 건 똑같다고요. 그러면 벌써 이제 정답이 나온 거죠. 우리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count 함수만 이용했다고요. count 함수만 이용해서는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인원수, 개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3번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동그라미 1, 2, 3번을 봤을 때 왜 3번이 왜 안 되는지 여기서는 제가 방법을 얘기할 때 count 함수가 나오고 if가 꼭 나와줘야 됩니다. sum 같은 경우는 sum 혼자서도 쓸 수 있고 sum하고 if를 같이 써서도 구할 수가 있지만 count 함수는 count랑 if를 반드시 같이 써줘야 된다고요. 근데 동그라미 3번에서는 count만 나와서 얘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개수를 한번 구해 보자고요. 어차피 지금 여기 보면 이 수식에서 사용된 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이 지금 요만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지금 요만큼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그 사이에 전부 다 이제 곱하기로 묶여 있는 건 싹 다 이제 다 똑같다고요. 그러면 조건 비교를 했을 때 결과값이 나오는 걸 보고 직접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여기서도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여기서도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해줬죠. 우리가 조건을 비교했을 때는 이제 true하고 false, true, false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로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숫자로 이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true는 1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false는 이제 0, 0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조건에서 B의 3에서 B의 9번 그 영역에 들어있는 그 값이 멀티미디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는 멀티미디어니까 이제 true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 세 개는 이제 멀티미디어가 전부 다 아니죠. 아니니까 이제 false다라고 해서 0, 0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멀티미디어랑 똑같으니까 이제 true다라고 해서 1이라는 그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멀티미디어가 아니니까 이제 0하고 표시가 될 거고요. 마지막 이 데이터는 멀티미디어랑 똑같으니까 이제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이 범위에 들어있는 그 값이 9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다고요. 그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데이터는 90점 이상이 아니죠.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false다라고 해서 0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데이터를 쭉쭉쭉 보면 전부 다 이제 90점 이상이죠. 이상이니까 싹 다 이제 1, true 값이 이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true, false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 두 개를 전부 다 이제 뭐 해달라? 곱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 곱하기 0을 하게 되면 이제 0이라는 그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요 세 칸도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니까 둘이 곱해주면 전부 다 이제 0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1 곱하기 1이니까 1이라는 그 값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0 곱하기 1이니까 0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1 곱하기 1이니까 1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만큼의 조건, 요만큼의 조건들을 싹 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 값은 요만큼이라고요. 그때 첫 번째 유식을 봤을 때 얘는 이제 2%로 묶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 만족하면 1이라는 그 값을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두 개 값을 싹 다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결과값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이 조건에 이제 만족했을 때만 1이라는 값을 내보내 준다고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true 값이 나온 게 지금 이곳과 이곳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고요. 이 두 군데에서만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1하고 1이 나는데 그 1하고 1이라는 그 값의 썸, 합을 구해라. 그러면 1 더하기 1 해주면 2가 되겠죠. 해서 인원수 2명하고 그렇게 이제 구해준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 두 개의 조건이요. 이 두 개의 조건을 싹 다 이제 곱했을 때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들의 뭐를 구해라? 우리 썸,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여기 나온 그 값이요.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에서 이 값들을 싹 다 더하면 2가 되겠죠. 해서 썸이라는 요 함수만 이용해도 인원수 2명,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만큼을 이제 계산했을 때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올 텐데 이 값들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카운트라는 이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값들의 개수를 구해준다고요. 그러면 0도 하나의 숫자고 1도 숫자죠. 해서 0이든 1이든 무조건 다 개수를 다 세버립니다. 해서 얘가 전체 7명이니까 이제 7하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해서 카운트라는 함수만 이용해서는 인원수를 이제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 정답이 3번이에요. 우리가 카운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할 때도 반드시 뭘 같이 써야 된다? if라는 그 함수를 같이 써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더라. 그러면 지금 얘를 우리 이제 카운트하고 if로 만약에 묶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조건 1 곱하기 조건 2를 계산했을 때 지금처럼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여기서 1이라고 표현된 게 이제 true 값이죠.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 true 값이 나오면 1을 이제 내보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1일 때만 이제 1이 나오니까 1이 두 번 나오겠죠. 1이 두 번 나왔는데 그것들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1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 1과 그 1의 개수를 세서 2명하고 그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인원수를 구할 수 있다고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수의 형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그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정답이 3번이요. 이렇게 이제 배열 수식 이용하는 거 있죠. 요런 거나 아니면 카운트 ifs 요런 이제 함수들은 우리가 필기 시험에도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실기 시험에 넘어갔을 때도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식을 작성해야 된다고요. 근데 함수 형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모르면 함수식을 작성할 수가 없겠죠. 이런 이제 함수 형식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기 공부할 때 잘 정리해서 잘 외우고 계시면 실기 시험으로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이런 형식들은 반드시 꼭 외우고 지나가세요.